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하셔야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파산과 부실에다가 끝없는 긴축으로 인한 금리 인상, 세계 집값 폭락 등 사태가 미친 듯 심각합니다. 중국 베이징 인근은 집값이 70% 폭락하는 등 집값 풍기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실거래 상승, 주택 소비 심리 상승, 하락폭 대폭 축소를 들어 곧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주택 무조건 여기로 옮겨라. 사태가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살얼음 같아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이제 집값 반등하냐? 천만에 다시 크게 떨어져.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제 셈법이 다른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그 부분이 자꾸 매일매일 바뀌는데 바뀌지 마시고 중심을 좀 이어가세요. 자, 이거 간단하게 집값 팔 때다. 실거래가 매매심리 반등에도 부동산 매물은 끝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못 사서 막 불안한 사람보다 안 팔려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하락이 지속된다. 이거는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모든 지표가 아직은 하락이 우위입니다. 두 번째, 해외 집값 하락 계속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뛴다? 자, 세 번째, 기준금리 상승하거나 동결 금리가 인하해질 가능성은 거의 안 보여요. 자, 미분양 전세가가 그렇게까지 추락하고 있고 미분양은 늘어나는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겠어요? 거품 가격 지금 아직도 거품 거치려면 멀었어요. 우리나라 거품은요 현재보다 30% 이상 떨어져야 다른 나라 국민소득 대비 같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폭탄.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아니라 본청약부터 본격적 물량 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제 침체고요. 금융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디가 지금 사단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 집값 반등 주장 서울 좀 지표가 요즘 많이 좋아지는 거. 자, 서울 실거래가가 상승한 곳들이 꽤 늘어나고 있고 매매 수급이 5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 상승한다는 말은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락폭이 축소된 거죠. 소비 심리도 괜찮아지고 있고 거래량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도 증가하고 있고 시세 하락폭이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안 뛸 수가 없다. 자, 서로 팽팽하지만 일단 이쪽이 압도적이에요. 아직은 압도적이니까 집값 올라간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집값 1년간 하락 지속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22년 1월 달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3월 달 현재 기준. 자, 이게 3월 달 써있죠. 23년. 그런데 상당 기간 0에서 놀았어요. 0.01 뭐 0.02. 그렇죠. 거의 7개월 동안을 약간 마이너스긴 한데 그 마이너스 0.00에서 놀다가 여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23년 1월 달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1월 지나면서부터 하락폭이 감소되고 있네요. 이 파란 박스 보세요. 하락폭 감소됐어요. 이 빨간 선은 저번 주보다 축소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좀 늘어나다가 축소되다가 최근 여기 보면 거의 횡보하고 있지 않아요? 감소는 하고 있지만 이때처럼 확 감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3월달 여기에서 A처럼 뛴다. 그러면 아마 6월, 7월, 8월 중에 올라갈 거예요. 아니다. B처럼 이 밑에서 논다. 폭락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하락한 폭에서 1년간 더 간다. C처럼 무슨 얘기냐. 다시 또 반등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반등하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몇 년 간다. 자, A, B, C가 있는데 확률상으로 아주 높은 건 B입니다. A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요. 자, 여기 보실래요? 자, 22년 1월 이후에 하락 전환한 후에 그렇죠. 하락 전환한 후에
23년 1월 하락폭이 최대로 확대됐네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하락 전환한 후에 확대. 자, 23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락폭이 계속 축소하는 중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축소 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 구간 2013년 3월 이후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 소폭 하락 상황에서 1년간 횡보 예상한다. 뭔 말이냐면 바로 지금 이것도 마이너스 0.2가 넘거든요. 한 좀 더 올라와 가지고 마이너스 0.1 선에서 아마 1년간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게 확률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A는 반등입니다. A는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상승. 그리고 B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하락 횡보입니다. 이게 녹색이 0이거든요. 녹색이 0. 그 다음에 C 보세요. 하락 확대.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이제 올 6월 가봐야 알겠지만 확률은 B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이거를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으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기하고 지방은 C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B나 C 가능성도 높아요. 우려되고 있다. 장기 하락이. 예전에도 10년 동안 안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A라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강남이나 서울 일부 지역이기. 자, 그 다음에 5번. 하락 기간이 짧고. 그렇죠. 하락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봤자 현재 1년, 뭐 여름까지 해도 1년 반밖에 더 됩니까? 하락 기간이 짧고 매매 지수가 바닥 상황. 이 연한 파란색 보세요. 연한 파란색.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바닥 상황이라서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이게 회복을 하더라도 이렇게 회복하겠죠. 아직은 바닥 근처니까. 이제 1주택자 꼭 이렇게 갈아타라. 그럼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먼저 지금 매도, 하루라도 빨리 매도하는 게 좋아요. 본인이 평생 거기 살 거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팔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차피 바닥에서도 갈아타야 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바닥이란 얘기는 내 것도 폭락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이 바닥이 아니에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진 다음에 파는 것보다 미리 팔고 좀 기다렸다 갈아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바닥이라는 게 올해가 바닥일지 내년이 바닥일지 그건 가봐야 하니까. 지금 매도하고 현금 보유. 하락 과정에서 빨리 매도해버리고 자 1, 2년 월세 살면서 상황 봐가지고 들어가 버리자. 월세가 비싸면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라도 투자 목적 내 집 마련. 투자 목적일 경우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고점 매도 후에 아직은 뭐 많이 빠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도 후에 아예 바닥에서 매수하라 이 말이죠. 투자성이 없는 특히 이런 것들 나홀로 아파트, 빌라, 오피, 상가 아파트 아닌 것들은 팔아버리고 빨리빨리. 안 팔려요. 그러지 말고 싸게 내놓고 중개소 사장님들한테 아무튼 다 맡기고 해서 던지시라고요. 자, 이제 바닥장에 갈아타는 방법. 저가 아파트 이제 이미 바닥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라도 갈아타야 돼요. 싼 거에서 비싼 거로 갈아타는 게 좋아요. 왜?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장에서. 두 번째, 기존 아파트 하락장 더 떨어진 곳들. 내 거보다 돈이 더 비싼 상급지가 더 떨어집니다. 금액적으로. 그럼 상급지로 옮기시라고. 이때 안 옮기면 언제 옮겨요?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하락장에 내 거를 팔아버리고 바닥장에서 분양권 미분양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이 미분양은 신중해야겠죠.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갈아타기 추가 매입. 그냥 기존 아파트 그냥 끌고 가 처음에는. 그리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하나 잡는 거예요.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기존 아파트를 끌고 가. 그 다음에 하락장에 유망지역의 아파트 차라리 여윳돈으로 금매를 전세 끼고 잡는 방법이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내 것마저 이제 내 거를 갈아타. 그래서 아예 그냥 두 개를 잡아요. 물론 두 개를 잡는다는 얘기는 내 거 기존 아파트가 별로 안 좋으니까 또는 기존 주택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갈아탄 상태에서 분양 관련된 것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기존 아파트를 잡을 수도 있고 자녀 앞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내가 돈 여유분이 있다면 여러 개로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중국 사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친 듯이 심각합니다. 세계 집값 폭락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2017, 18, 19년은 중국을 닮아갔었거든요. 그때는 중국 집값 무지막지하게 뛰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무지막지하게 뛰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중국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주변 지금 반토막, 중국 경제분기 전조 지금 심각해요. 옌자요, 다창, 휘양어. 자, 여기 고점 대비 50에서 70% 떨어졌어요. 70% 현재. 베이징, 상하이, 홍콩 이런 데는 이미 30% 이상 폭락한 곳들이 널려 있고 빈집이 무려 1억 가구, 미분양도 3천만 가구. 자, 독일 인구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심각한 상황. 이 중국의 폭락은요, 분명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다음 미국, 캐나다도 심상치가 않아요. 미국 10% 마이너스 현재 빠졌는데 7개월 연속 하락. 거래가 계속 감소되면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캐나다 25% 하락. 25년 장기 거품 분기. 그러니까 25년까지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캐나다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빠졌지만 너무 거품이 심했죠. 2023년 아마 올해 10% 정도 미국도 추가 하락하고 캐나다도 추가 하락. 미국은 본격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 호주 12% 하락. 22년 5월 이후에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지금 지표가 안 나와서 그렇지 더 빠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뉴질랜드 마이너스 20% 하락. 2021년 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 23년 마이너스 15% 추가 하락할 거예요. 호주, 뉴질랜드. 금리 후유증이 심각하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나라하고 이게 20년간 집값이 같이 연동했던 나라들은 집값 폭락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심각하네요. 중국이. 자, 이제 1주택 갈아타기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자, 필수 조건. 부동산 폭락장, 바닥장에서는 갈아탄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갈아타세요. 이때 안 갈아타면 언제 갈아탑니까? 제일 내 거보다 더 좋은 게 더 많이 떨어졌잖아.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갈아타시라고요. 대출, 전세를 좀 활용하세요. 물론 바닥에서. 지금은 바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전국 순서. 자, 강남,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인데 지방은 광역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광역시는 경기도로, 경기는 서울로, 서울은 강남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도시 순서로 본다면 핵심 지역이 있어요. 보통 아파트가 있어요. 또 외곽의 아파트가 있어요. 외곽에서 보통에서 핵심으로 갈아타야겠죠. 아파트 가격 순, 고가, 보통, 저가가 있는데 저가에서 보통으로, 보통에서 고가로 갈아타는 게 좋겠죠. 자, 분양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유망지역, 특급 분양, 지역별 최고 입지, 대단지 분양으로 내 걸 갈아타는 방법. 두 번째, 분양 평가. 분양을 평가할 때는요, 주변 시세, 분양가도 봐야 하고 또 상승폭도 봐야 돼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양이 나은지 금매가 나은지를 비교를 해야겠죠. 자, 폭락장에는 분양권, 미분양을 하나 선택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 거를 그냥 끌고 가더라도 얘들은 집도 아니잖아요. 또 계약 조건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받고 팔거나 아니면 입주하거나. 자, 이제 유망 아파트. 유망 아파트란 뭐냐? 좋은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좋은 거, 명품 단지로 갈아타고. 폭락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더 많이 빠진 것으로 갈아타고. 자, 기대 아파트. 보유 아파트보다 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나 지역으로 갈아타고. 자, 이제 2억 자본금, 서울, 경기, 지방, 실거주, 빚투, 갭투 수익률. 예전엔 제가 같은 돈으로 자본금으로 실거주하고 빚을 좀 얻어서 실거주하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 이 3가지만 말했는데 이제는 서울, 경기, 지방으로 구분해 볼게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아마 유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상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먼저 2억 실거주. 일단 수익률부터 말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2억 갭 투자가 제일 많이 벌어요. 그 다음에 빚 없이 잡는 것보다 빚을 얹어서 집을 실거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뜁니다. 조금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훨씬 많이 뛰어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것은 빚 없이 실거주로 쑥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방이면 당연히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뛰고 그 다음이 경기고 그 다음이 지방이에요. 이 대전제 하에서 보자고요. 자, 2억으로 실거주했어요. 서울. 자, 2억 그대로 잡았습니다. 아파트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2억짜리가 있냐 그러는데 외곽이 뭐 나홀로 아파트라도 뭔가 잡았겠죠. 자, 2억이 이제 어찌됐거나 잡았는데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3억이든 4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3억으로
아무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억이 3억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상승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억. 자, 2억에 플러스 3억을 얹었더니 이제 5억. 그러니까 순수익은 3억이네요. 서울은 2억짜리들이 다음에 4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다면 1억 더 올라가니까 아마 3억이 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5억이 되니까 순수익이 3억이잖아요. 원금 2억에. 경기도나 지방은 2억짜리를 샀을 때 잘 뛰어야 1억일 것 같고, 자, 3억으로 됐네요. 그럼 순수익은 1억입니다. 이번에 지방 볼까요? 지방은 2억, 거의 5천이 뛰거나 0억. 자, 2.5억이 된다고 쳤을 때 순수익은 5천이에요. 진짜로 실거주를 했더니 그나마 서울은 좀 먹는데 나머지는 별로죠. 그 다음에 빚투자 했다고 봐봐요. 자, 서울 다 똑같이 2억씩 빚투자했는데 2억씩 빚을 얻어 쓴 거죠. 이제 서울 4억짜리를 잡았어. 2억 얻어갖고. 경기도 4억짜리 잡고 지방도 4억. 그러면 이제 서울은 6억이 뛸 거예요. 4억짜리. 아마 7, 8억이 4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6억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억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은 6억. 자, 근데 경기도는 똑같은 4억짜리를 잡아도 아마 2억밖에 안 뛸 가능성이 큽니다. 신도시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합이 6억이니까 2억 뛰었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방. 자, 1억이 뛰어요. 그래서 5억. 결국은 빚 투자를 하면 서울은 6억. 경기는 2억. 지방은 1억이 뛰네요. 그럼 갭 투자 볼까요? 서울은 이제 5억. 뭔 말이냐? 2억은 내 돈이고 3억이 전세예요. 그러다 보면 8억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8억이 뛰면 13억으로 가겠죠. 자, 순수익은 8억까지. 경기도는 자, 갭 투자를 똑같이 3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덜 뜁니다. 3억이 뛰어요. 그래서 8억. 순수익은 3억. 자, 지방은 뭐 5억, 3억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 갖고 아마 2억 정도 뛸 가능성이 크니까 7억. 결론적으로 순수익은 2억. 자, 서울은 8억 버는데 경기도는 3억. 지방은 2억. 똑같이 3억에 전세를 끼고 잡았을 때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내네요. 내가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무조건 같은 2억일 경우 서울에 갭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많이 버는구나. 그러면 최악이 뭐냐? 자, 지방에 실거주를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안 좋구나. 자, 이제 집값 지표 보자고요. 호전된 거 맞아요. 2022년 10월 달. 자, 지금 1월, 2월 가는데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로 전환됐네요. 자, 거래된 것들 일부가 실거주로 전환됐어요. 밑에 보시면 주택 매매 심리, 소비 심리 지수가 자, 100을 기준으로 100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자 우위, 100 위로 올라가면 파는 사람 우위인데, 자, 수도권이 파는 사람으로 약간 우위 형태로 전환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비 심리만 그렇다는 거지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이나 웬만한 곳들은 다 아직은 매수자 우위. 자, 오른쪽 보자고요. 청약 경쟁률이 떨어진 듯 하다가 더 올라갔어요. 자, 올해 1분기 와가지고. 아파트 거래량은 바닥 찍고 조금씩 지금 서울이 2,000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이 부분 지표는 지금 서울이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어림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주간 시세인데 보실래요? 서울이 0.24, 0.1, 0.16, 3월 13일 기준. 자,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0 밑에서 한참 추락하고 있어요. 지방 어떻습니까? 지방도 마이너스 0.24, 전국적으로도 마이너스 0.26. 한국 부동산은이고 이번에는 KB 시세 볼까요? 자, 쭉 가다가 빠졌다가 쭉 서울은 약간 반등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경기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이번 주에 떨어졌고 인천은 약간 올라왔고 아무튼 바닥에서 기고 있네요.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금 두 지표를 봤더니 지금도 하락 중이고 하락폭이 조금 축소하는 정도지 아직도 폭락 상황이다. 아직도 폭락 상황이에요, 이거. 자,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나라가 이래요. 5% 물가 상승률이 4.8로 내려오긴 했지만 도찐개찐이에요. 지금 거의 6개월 동안 5%에서 놀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 소비자 물가 6.5, 6.4, 6.0 이번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6%야. 시원치 않아요, 아직. 근원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지도 않았고. 자, 유로 소비자 물가 지수 보세요. 8.6, 8.5. 이번에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한미 기준금리 추이. 지금 현재 미국은 아마 스몰 스텝으로 올라갈 것 같고 우리나라는 동결 한번 했죠. 근데 미국이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갈 거예요. 자, 오늘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스위스 은행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빅 스텝을 했어요. 3월 16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0.5%.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가 아직도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뜨거웠던 게 이렇게 완전히 식었는데 이 식은 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얼음이 녹아가고 있는 중이지. 아파트 매입은 타이밍이 절대적이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와 지방의 경우 상당한 지역이 10년간 장기간 폭락할 수도 있으므로 입지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